네, 자 오늘 저는 방산, 항공우주 이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. 참 근데 재밌는 분들이 되게 많죠. 보면 지금 뭐 어떤 채널이건 간에 경제방송에서 이렇게 보면요, 방산, 항공우주 다 이렇게 외칩니다. 주가 쌀 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이만큼 올라가니까 그런 얘기들을 다 하는 거죠.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방산주들이나 항공우주 관련되는 것들 조만간 단기 물론 뭐 길게 보면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.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조만간 이것도 단기 고점 찍는 거 아니야? 뭐 그런 불안감도 좀 엄습해 옵니다. 자, 방산 관련해 갖고는 그런 얘기들이 저 연휴 때 그때부터 또 얘기가 좀 있었죠. 뭐냐 하면 북한이 저거 뭐 미사일 8발을 쐈지 않습니까? 연휴 기간에. 근데 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8발 그대로 쐈어요. 그대로 쏘고 오늘은 또 그 서해안에 뭐 저 최신 전투기들 뭐 이런 것들 다 동원해 갖고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, 우리가. 자,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. 또 지금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죠. 저 사진에 나오시는 분. 저분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뭐 조만간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방산주에 또 좀 더 힘을 실어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또 저 아침에 그 앞에서 얘기했듯이 폴란드에서 우리나라로 방문을 했죠. 그래서 약 2조 정도 규모입니다.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한국항공우주 얘기 드릴 때 같이 드리기로 하고요. 자,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, 이런 여러 가지들이 좀 긍정적으로 다 이렇게 작용을 한 거고요.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단호하죠. 뭐 무력 시위를 하면 우리도 그만큼 상응하는 뭐 그런 걸 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천명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현 정권 같은 경우는 방산주에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모습이다,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. 자,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전에 방산주 얘기 아무도 안 했었죠. 뭐 2월달, 3월달 이럴 때 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그때 그 이전서부터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. 자,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안보의 역설이라고, 전쟁의 역설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. 자, 지금까지 최근 수십 년간은 전쟁을 보지를 못했습니다. 기껏해야 전쟁 났다는 게 미국이 뭐 이라크 때리고 뭐 아프가니스탄 그쪽에 9.11 테러 나고 난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쳐들어가고, 자, 그쪽에 군대 파견하고 이런 거밖에 못 봤었어요. 그런데 이제 진짜로 뭔가를 본 겁니다. 자, 저 러시아가 이쪽으로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공격할지, 또 뭐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끝났었죠.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쟁이 계속 좀 커지고 지금도 그래요. 뭐 저 8월 달에 중도 고비를 맞이할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도 있는 반면에, 야, 이거 뭐 한 3년 갈지도 몰라,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. 근데 3년까지는 좀 안 갔으면 좋겠고요. 될 수 있으면 조기에 끝냈으면 좋겠는데, 자, 유럽 각국들이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. 특히 러시아 쪽에 가까운 동유럽 국가들, 뭐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안보에 상당한 위협을 느낄 겁니다. 왜? 바로 옆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폐허가 됐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들을 봤기 때문에 저게 뭡니까?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정말 참상이죠. 저런 걸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. 지금 이제는 야, 돈 몇 푼 더 버는 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, 야, 이거 뭐 잘못하면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구나, 그거를 본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독일 같은 경우도 뭐 좋은 그런 명분이랄까 그런 게 생긴 거죠. 저 전범국가 1차, 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지 않습니까? 그래서 군비 증강을 못 하다가 매년 저 GDP의 2% 정도를 군비 증강에 쓴다라는 뭐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. 또 일회성으로 그거 외에도 일회성으로 한 100조 정도 투입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그럼 이 유럽 국가들 쪽 굉장히 좀 이 국방비가 굉장히 늘어날 거고요. 자,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? 자,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전쟁이 뭐 역설이라고 해야 되겠죠.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왜냐하면 6.25 전쟁 끝나고 우리는 거의 70년 가까이를 북한하고 대치 상태에서 지내왔습니다. 휴전 상태잖아요. 말 그대로 긴장 상태를 유지해왔고, 그래서 실전에 맞는 무기들 이런 것들 개발에 굉장히 열을 올렸어요. 또 우리나라는 동쪽은 산악지형이죠. 서쪽은 평야지대입니다.
자, 우크라이나 같이 이렇게 평야지대에만 있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이 각각 지형이 다 있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 무기는 그 모든 지형에, 거의 대부분 지형에 맞도록 그렇게 진화해 왔습니다. 그래서 각국의 군비 증강들, 이런 부분들은 K방산에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방산 시장의 규모를 한번 또 저 화면도 마찬가지 제가 한 두세 달 정도 전에 또 보여드리는 화면이에요. 자, 그러면서 또 K방산 뭐 많이 클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압도적인 1위는 미국이죠. 자, 미국이 무기 수출 순위가 뭐 거의 37%가 넘습니다. 전 세계 수출량에 미국이 압도적인 1위였었고요. 2위가 러시아였습니다. 근데 뭐 미국은 저거보다 더 하려면 더 할 수도 있겠죠. 근데 뭐 F-35 최신 전투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수출을 달라고 해도 수출을 안 하죠. 그런 전략 물자들은 수출을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저 정도예요. 자, 근데 2위가 러시아입니다. 지금 그 동유럽 국가들, 오늘 폴란드가 뭐 우리 쪽에 저 구매 의사를 타진을 했는데요. 그쪽에 있는 국가들은 구소련, 그러니까 러시아제 무기를 뭐 전투기도 마찬가지 수호위 시리즈 이런 것들은 러시아제인데요. 그런 부분들을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러시아제 말고 최신 무기로 이외에 좀 바꾸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자, 그리고 러시아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무기 자체에 대한 의심이 상당히 많습니다. 야, 러시아 무기가 그렇게 좋은데 우크라이나한테 저렇게 점령을 못하고 저렇게 당하고 있어? 이런 의구심들,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. 또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죠. 무기 수출 이런 것들 저 러시아 쪽에서 무기를 수입을 하는 나라는 아마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없어질 겁니다. 자,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차지하던 저 20%라는 저 비중, 저 엄청난 비중이죠. 지금 우리나라가 한 2.7% 정도 됩니다. 전 세계 수출량의 2.7% 정도 되는데 20%라는 저 시장이 지금 그냥 무주공산인 상태예요. 비어있는 상태라는 겁니다. 물론 뭐 저걸 우리나라가 다 먹을 수는 없겠죠. 뭐 독일 같은 나라도 있고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전투기 라팔 같은 것들, 뭐 인도네시아에서 얼마 전에 구입한 거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다 좀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나라의 방산 시장에 대해서 환경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팩트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차트에 보이는 게 한국항공우주인데요. 참 이거 전에 뭐 추천드리고 중간중간 리뷰도 하고 또 5월 25일입니다. 그때 제가 이 한국항공우주 저 기업 설명회를 갔다 왔죠. 그때가 5만 원 간 넘었을 때예요. 그때 당시에 말씀드리기를 제가 목표가 5만 3천 원 정도 제시해 드렸는데 그 가격과도 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. 팔 필요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냥 지난주에 목표가를 달성을 하고 그냥 쭉 치고 올라가 버렸습니다. 자, 오늘 뭐 한 8.8% 정도 올라왔네요. 이거는 폴란드 쪽입니다. 폴란드에서 그 한 2조 정도 규모 돼요. 요게 정확히 얘기하면 기종까지 알아야 되겠죠. FA50이란 기종입니다. 자, 우리 KF-21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고요. FA50은 지금 실전 배치된 그런 전투기입니다. 우리 T-50이라는 고등훈련기가 있어요. 한국항공우주에. 거기에다가 그 어택 기능, 뭐 그런 것들, 저 땅에 있는 전차 같은 것들, 이런 것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를 하면 그게 TF-50이 됩니다. TF-50이 되고, 그 다음에 거기다가, TA-50이죠. 어택 기능이니까. TA-50이 되는 거고, 거기다가 TA-50에다가 전투할 수 있는, 그러니까 전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공대공 무기, 이런 것들을 거기다 추가로 거기 달면요. 그게 FA-50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오늘 폴란드 쪽에서 구매 의사를 타진한 거는 FA-50이에요. 약 48대 정도 규모고요. 뭐 금액으로는 한 2조 정도 되는 그 정도 규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지금 오늘 뉴스가 나왔죠. 제가 얼마 전에 이 한국항공우주 계속 말씀드릴 때 그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에요. 아마 그때 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
뭐 KF-21 차세대 전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아마 나중에 되면 시간이 좀 지나면 순차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. 또 K2 폴란드 쪽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K2 흑표전차를 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. 그거는 이쪽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라요. 그거는 현대 로템에서 만드는 겁니다. 자, 방산주들 이런 것들 각각 굉장히 큰 매력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자, 이 한국항공우주의 경우에는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자, T-50에서 파생된 전투기 시리즈하고 그 다음에 수리온 헬기도 있고요. 또 KF-21 차세대 전투기도 있고 또 마찬가지 드론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. 또 지금 6월 15일 날 누리호를 발사하죠. 자, 근데 거기에는 실제로 위성을 싣고 이번에는 발사가 됩니다. 자,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좀 향후에 좀 이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. 이 매출로 이어질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률 극대화를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보유하지 않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여기저기서 전부 다 방산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내일 이렇게 좀 또 움직이면 그때 따라가면 조금 단기간으로는 곤란을 겪을 수도 있어요. 조금 조정받는 구간, 쉬는 구간 그런 구간을 노려서 매수를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. 참고로 오늘 외국인들이 93만 주를 한국항공우주를 매수를 했습니다. 자,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매수를 했을까요? 뭔가 보이는 게 있다라는 거죠. 자, 실적 부분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. 일단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그냥 쭉 좀 보유하시면 좋겠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고, 다음 종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우리 6월 15일 날 누리호를 발사를 하게 되는데요. 자, 이 엔진을 순수하게 우리 기술로 만들었다. 이렇게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. 그 누리호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고요. 자, 전 세계에서 자주포 쪽으로는 이 K9 자주포가 수출 물량의 전 세계 수출 물량의 50%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절대적인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폴란드에 예전에 수출을 했습니다. 폴란드에 수출을 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좀 선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근데 K9 자주포가 직접 간 게 아니고요. 자, 폴란드에다가 수출을 했는데 이쪽에서 개조를 조금 했어요. K9 자주포 그 차체에다가 영국 쪽에서 개발한 그 포신 그걸 단 거죠. 그래서 크랩이라고 조금 변형해서 이렇게 만든 자주포가 있는데요. 그 폴란드에서 그냥 우리 차체에다가 영국 상부 그거 붙여갖고 만든 겁니다. 크랩이라는 이름의 전차인데 자주포인데 저기 나오죠. 좌측에 있는 게 K9 자주포고요. 우측에 있는 게 크랩이라는 자주포입니다. 자, 근데 저게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선을 보였다 그래요. 자, 하부 차체가 우리나라 거다라는 거. 이런 부분들은 다른 나라, 유럽 국가 쪽에서도 보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겁니다. 또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클 수 있는 그런 성장판이 열려 있다라고 보는 건 뭐냐면요. 우리 누리호를 엔진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런데 지금 이 우주선 엔진을 위성을 쏘는 그 엔진을 만드는 기술 정도면 전투기 엔진 못 만들겠습니까? 지금 현재 한국항공우주에서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KF-21 거기에는 제네럴 일렉트릭사에서 만든 그 엔진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. 자, 근데 이 부분도 갑질이 심해요. 기업에서 갑질이 심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 엔진으로 점점 교체하려는 그런 노력도 많이 지금 노력 중입니다. 그래서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도 노려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눈여겨서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
자, 다음은 LIG 넥스원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. 자, 이거 실적 부분들 보게 되면 뭐 방산주들, 그러니까 뭐 한국항공우주나 뭐 다른 방산주들보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싼 종목입니다. 자, 수익 내는 거에 비해서, 돈 버는 거에 비해서 주가 자체가 낮은 수준이다라는 거예요. 자, 이 LIG 넥스원은 주로 뭐 현궁이나 신궁, 청궁, 현무 같은 미사일류를 제작을 합니다. 그리고 뭐 잠수함에서 쏘는 어뢰 같은 것들, 그런 것도 만들어요. 현궁은 그 우크라이나 군들이, 보병들이 러시아 전차 잡던 거, 그 무기 있죠. 제블린이란 무기. 자, 그거랑 같은 용도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신궁은 그 스팅어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. 헬기나 뭐 이런 것들 잡는 미사일이에요. 자, 신궁은 그거하고 뭐 같은 용도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. 천궁은 우리 올해 초에 2월달이었죠. 아랍에미레이트로 4조 2천억 수출 체결한 게 바로 천궁 미사일인데요. 저거는 요격하는 미사일, 뭐 미사일 날아오는데 요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. 그리고 현무는 탄두 미사일이에요. 그래서 지금 아마 뭐 저런 것들 천궁이나 현궁, 신궁 이런 것들은 좀 알려졌죠. 천궁 같은 경우는 천궁2가 수출을 그렇게 많이 체결을 했으니까 알려졌을 거고, 현궁이나 신궁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러시아를 물리칠 무기가 한국에 있다, 제발 좀 도와줘라, 이렇게 얘기하던 것들이 저런 무기예요. 그리고 현무는 저거 탄도미사일이라서 거의 뭐 좀 이렇게 많이 베일에 쌓여 있는 기밀이죠, 저런 것들은. 그런데 뭐 저런 것들 뉴스들 막 이런 것들 살펴보면요. 자, 현무4 같은 경우는 완전히 괴물급 미사일이라 그래요. 뭐 거의 뭐 지하 수십 미터에 있는 그런 지하 요새 그런 것까지 파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을 가진 그런 미사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그러니까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좀 빼놓으면 서운한 그런 종목이죠. 그리고 가장 처음에 제가 추천을 해드린 종목이 이 방산주 중에 LIG 넥스원이었습니다. LIG 넥스원이 제일 잘 갔고, 두 번째 추천해드린 종목이 한국항공우주였죠. 자,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지금 쭉 신고가를 치고 가는 반면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. 자, 요것도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 조정받는 구간에서 좀 이렇게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자, 지난번에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 방산주들은 국가에서 하는 성장주입니다. 자, 그리고 전쟁이라는 게 세상을 굉장히 많이 바꿔놓습니다. 자, 1차 대전 결과 미국이 이 무기들 뭐 이런 것들을 유럽에 수출을 많이 하면서 전 세계 패권국이 됐어요. 자,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기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, 그 부분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